내간으로 살려낸 남자. 1. 죽음의 문턱에서. 순애야, 미안해. 영철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간경화 말기.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식 수술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적합한 기증자를. 순애는 망설이지 않았다. 검사 결과 그녀의 간이 완벽한 매치였다. 라 비앙 로즈는 어떻게? 영철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들이 10년간 갖고 온 프렌치 레스토랑의 이름이었다. 당신이 살아야 레스토랑도 의미가 있지. 수술실 불빛 아래서 순애는 자신의 간 일부를 남편에게 내어주었다. 그리고 영철은 기적처럼 되살아났다. 고마워 순애야. 평생 당신 은혜를 잊지 않을게. 병상에서 흘리던 그의 눈물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그때의 순애는 알지 못했다. 붉은 유혹. 퇴원 3개월 후 라 비앙 로즈는 다시 활기를 찾았다. 순애는 주방에서, 영철은 홀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켰다. 그날 저녁 그녀가 나타났다. 혹시 사장님이세요? 최소영. 붉은 드레스에 파도치는 검은 머리카락. 그녀의 미소에는 위험한 향기가 스며 있었다. 네, 그런데요. 정말 멋진 레스토랑이네요. 사장님께서 직접 요리하시나요? 아니에요. 제 아내가. 아, 그래도 이런 분위기를 만든 건 사장님의 센스겠죠? 순애는 주방에서 그 대화를 들었다. 뭔가 이상했다. 고객과 나누기엔 너무 친밀한 웃음소리가 홀에서 들려왔다. 최소영은 그 후로도 일주일에 3번씩 나타났다. 항상 혼자 항상 같은 테이블에 앉아 영철과 대화를 나눴다. 어느 날 밤 순애가 일찍 마감하고 집에 들어가자 영철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소리가 울렸다. 오늘도 고마웠어요. 내일도 기다릴게요. 마이너스 소영. 순애의 손이 떨렸다. 3. 배신의 칼날. 영철아, 이게 뭐야? 순애가 핸드폰을 들이밀자 영철은 당황했다가 이내 차갑게 변했다. 순애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그날 밤 영철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순애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미안해. 나 소영이를 사랑해. 뭐라고? 당신이 지금 뭔 소리를? 처음엔 고마웠어, 정말로. 하지만 이제 우리 사이는 의무감뿐이야. 소영이와 있을 때만 살아있는 기분이야. 순애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간으로 살려낸 남자가 이런 말을 하다니. 당신 미쳤어? 내가 얼마나? 알아, 내가 많이 희생했다는 거. 그래서 레스토랑 지분의 절반은 내 거야. 하지만 이혼하자. 그 순간 최소영이 안방에서 나타났다. 영철의 셔츠를 입고. 순애 씨, 이제 받아들이세요.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순애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소영이가 이미 여기서 살고 있어. 순애야, 내가 나가주면 안 될까? 그 다음날 시어머니까지 찾아왔다. 순애야, 영철이 행복하게 해줘야지. 내가 그렇게 집착하면 우리 아들이 병나겠다. 어머니, 제가 집착이라니요? 제가 영철이를 살렸는데. 그래, 내가 많이 희생했어. 하지만 이제 놓아줄 때가 된 거 아니야? 젊은 여자가 더 잘 돌봐줄 거야. 순애는 그날 밤 라 비앙 로즈를 나왔다. 10년간의 추억과 자신의 간 일부, 그리고 모든 사랑을 그곳에 두고. 4. 지옥에서 돌아온 여자. 1년 후. 순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프랑스 요리 학원에서 정식 디플로마를 받았고 몇몇 투자자들과 네트워크를 쌓았다. 무엇보다 영철과 최소영의 모든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다. 라 비앙 로즈는 겉보기엔 여전했지만 내부 사정은 엉망이었다. 영철의 요리 실력은 형편없었고 최소영은 손님 응대만 할 뿐 경영 감각은 전무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직원들도 불만을 토로했다. 사장님, 예전 사모님이 그립네요.
그때가 진짜 맛있었는데. 주방장 박 셰프의 말에 영철은 화를 냈다. 그런 소리 다시 하면 나가.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순애 없는 레스토랑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다. 그 무렵 순애는 은밀히 움직이고 있었다. 라 비앙 로즈가 입점한 건물의 소유주가 바뀐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다. 그리고 그 소유권을 자신이 인수할 계획이었다. 계약금 3억, 잔금 7억이네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에 순애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1년간 모은 돈과 투자 유치로 마련한 자금이었다. 내일 계약하죠. 오. 복수는 차갑게 서빙하는 것. 사장님, 건물주가 바뀌었다네요. 박 셰프의 말에 영철이 고개를 들었다. 누구래? 모르겠어요. 임대료나 조건은 그대로래요. 영철은 안도했다. 요즘 매출이 떨어져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이었다. 그날 저녁 문이 열리며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영철이 고개를 들자 시간이 멈췄다. 순애였다. 하지만 1년 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단정한 정장에 자신감 넘치는 자세, 그리고 차가운 미소. 순애야? 최소영도 주방에서 나와 굳어졌다. 여긴 이제 내 건물이야. 순애가 건물 등기 부등본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뭐라고? 놀랐지? 1년 동안 뭘 했는지 궁금하지 않아? 순애는 레스토랑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먼지가 쌓인 와인 코너, 빛바랜 테이블보, 절반도 차지 않은 홀. 많이 망했네. 내가 없으니까. 순애야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순애가 웃었다. 1년 동안 준비했는데 갑자기라고.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임대계약 해지 통지서야. 한 달 후면 나가야 해. 최소영이 앞으로 나섰다. 순애 씨, 이건 너무하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냐고. 순애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 간으로 살려낸 남자가 내 품에서 회복되자마자 다른 여자를 끌어들였지. 내가 피땀 흘려 만든 레스토랑에서 나를 쫓아냈지. 그걸로 부족해? 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순애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보자. 미안하다고? 순애가 비웃었다. 1년 전엔 사랑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그녀는 영철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다. 내 간으로 뛰는 심장이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니까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 6. 새로운 시작. 한 달 후 라 비앙 로즈는 르 레토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순애가 프랑스에서 배운 정통 기법과 한국인의 입맛을 결합한 새로운 메뉴였다. 개장 첫날부터 예전 단골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사모님 역시 이 맛이에요. 1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보고 싶었다고요. 순애는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다. 진짜 미소였다. 한편 영철과 최소영은 다른 곳에서 작은 음식점을 차렸지만 예전의 영광은 찾을 수 없었다. 영철은 가끔 르 레토르 앞을 지나며 그 활기찬 모습을 바라봤지만 들어갈 용기는 없었다. 어느 날 밤 영철이 혼자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다. 내가 뭘 한 거지? 그의 가슴 속에서 순애의 간이 여전히 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심장은 이제 후회와 고통만을 전해줄 뿐이었다. 에필로그. 6개월 후 르 레토르는 지역 최고의 맛집으로 자리 잡았다. 순애는 요리책을 출간했고 요리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다. 이혼 후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나요? 순애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제가 누군가를 위해 살려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덧붙였다. 복수는 차갑게 서빙하는 거래요.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그 사람 없이도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카메라가 그녀의 환한 미소를 담았다.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이 아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된 여자의 미소였다.